그래서 저는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포상이죠. 칭찬하는 거. 집에서 혼내시는 분들 계세요? 혼내는 일이 많으세요? 아니면 칭찬해주는 일이 많으세요? 반반? 여기 반반. 여기는 이 팀은 여기 팀 집중 안 하시는데? 여기 칭찬. 여기는요? 칭찬. 그렇죠. 칭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희도 이제 요즘에 행동학과 관련돼서 예전에 소위 말해서 서열이 중요하다 이런 막 네이버 이런 데 쳐보면 막 나오죠. 서열이다. 주인과 어떤 강아지 관계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지만 이제 지금 트렌드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서열 관계는 이제부터 여기서 수업을 듣고 가시면 강아지와 사람, 고양이와 사람은 서열 관계의 우위성 이론이라고도 하는데 그게 없다라고 머릿속에 딱 박아놓고 가시면 돼요. 대신에 어떤 게 중요하냐면은 서로 협력관계, 신뢰관계, 그 다음에 칭찬하고 벌칙을 하는 방법도 지금 여기서 벌칙할 때 뭐 소리를 지른다던가 떼찌를 한다, 때린다던가 아니면 뭐 신문지를 옆에서 말아서 뭐 이렇게 하는 얘기 되게 많이 뭐 인터넷이나 병원 가면 들으실 거예요. 근데 벌칙하는 방법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 강의 들으시고 머릿속에 일단 강아지와 나는 서열 관계가 없다라는 거는 머릿속에 딱 박아놓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중에 하나가 포상 방법이에요. 그래서 잘한 행동 칭찬하기. 저희 이제 최갑철 원장님하고 저희가 이제 일본에 가서도 강사 수료도 받아오고 그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스터디도 하는데 제가 이 행동학을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강아지들한테 행동학적인 심리적인 걸 가르치는 거는 특히 사람 인간관계에도 되게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특히 자녀 교육이라든가 저도 병원을 하고 뭐 여기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다 행동학과 관련된 심리학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잘한 행동 칭찬하기, 특히 포상 방법은 여기 회사 다니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 주말에 쉬시죠? 회사에서는 포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일하면 돈 많이 주고 월급 주잖아요. 월 말 되면 그걸로 이제 카드값 내고 그다음에 뭐 맛있는 거 사 먹고 직급도 올라가고 보너스도 주고 더 열심히 일하라고 돈으로 많이 주잖아요. 강아지도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아이가 좋은 행동을 하면은 포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얘기 뭐냐면 더 잘하면 잘할수록 더 좋은 간식을 준다던가 이건 나중에도 칭찬하게 나오겠지만 더 좋은 것들로 이제 포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아이들은 이거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 여기도 나와있지만 긍정적인 행동 강화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회사에서 일해서 돈을 100만 원 받는데 200만 원 회사에서 줬어. 아 그럼 내가 더 일을 열심히 해야겠구나. 아니면 보너스 주면 또 일을 열심히 휴가를 막 줘요. 휴가도 주고 돈도 주고 뭐 선물을 줘. 막 이러면은 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강아지도 똑같아요. 강아지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를 먼저 해주면 아 이거 그 행동을 자꾸 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칭찬하기인데 대신에 이제 사람은 다르죠. 사람은 월말에 나오죠. 돈이 월급이. 근데 이제 강아지는 이게 잘했을 때 바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차가 되게 중요해요. 타이밍이 되게 중요한데 보통 강아지들이 저렇게 돌아다니는 애 있죠. 제 보호자님 누구세요 혹시? 여기 안 계세요? 네, 제 이름이 뭐죠? 미키 한번 불러보세요. 미키 안 오죠? 미키 안 오는데 여기 잘 오는 애 누구 있나요? 잘 오는 애 여기 혹시 여기 블랙 왔어요? 미키 왔나요? 미키야 친구들이랑 놀고 있네요. 그러면 누구 와볼까? 누구 말 잘 듣는 애 있어요? 저기 여기 바로 앞에 돌고 있는 이름이 뭐예요? 예? 하루 한번 불러보세요. 하루 안 쳐다보세요? 하루 한번 불러보세요. 안 쳐다보죠? 하루야 하루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쳐다보면요 강아지 이름 가르쳐주는 거 되게 쉽거든요. 얘가 하루예요. 하루야 나 짖지 말고 하루 부르고 간식을 하나 주세요. 어렸을 때 만약 새로 키우신다면 간식을 키우시면은 하루라는 이름을 보고 쳐다봅니다. 먹을 거 먹으니까 이거 하나 칭찬하는 건데 그러면은 자기 이름을 기억해요. 그래서 하루라고 부르면은 아이가 옵니다. 쳐다보고. 이게 가장 간단한 칭찬하는 어렸을 때 칭찬하는 방법이고 나이가 든 애들도 칭찬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제 중요한 건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얘가 쳐다봤을 때 바로 주셔야 돼요. 아까 미키 불렀잖아요. 미키가 지금 안 왔어요. 안 왔으면 주면 안 돼요. 근데 바로 오면 그때 바로 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죠. 예, 여기 갑철이라고 할게요. 갑철아, 예, 왔어요. 그럼 먹을 거 하나 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 먹을 거 하나 줍니다. 이러면은 갑철이라고 부르면 쳐다보죠. 아이들이. 되게 쉬워요. 앉아 했을 때 앉는 순간에 바로 주셔야 돼요. 이 타이밍이 되게 중요한 게 보통 1분 내에야 됩니다. 한 10초 내에, 5초 내에 바로 주셔야지 이게 아이들이 그걸 바로바로 습득해요. 일단 그런 것들이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칭찬해 줄 때 목소리 톤을 그렇게 낮게 하시면 안 돼요. 되게 정말 밝은 톤으로. 여자친구가 있거나 남자친구가 있으면 이성 친구한테 말하는 것처럼 높은 톤으로 하시는 게 좋아. 아, 이쁘다, 잘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간식 얘기만 하지만 그 칭찬하는 방법은 아까도 제가 회사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회사 다닐 때 월급을 받기도 하지만 뭐 휴가를 받기도 하고 뭐 보너스를 받기도 하고 뭐 휴무를 받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것처럼 강아지들이 좋아하는 게 다 간식은 아니에요. 간식은 아니고 쓰다듬는 것도 좋아하고요, 같이 놀아주는 것도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산책 나가는 것도 좋아하고요, 장난감 갖고 노는 것도 좋아하고, 이게 되게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쁘게 쓰다듬어 주는 거라던가 목소리 톤을 높여서 말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일단은 먹는 거는 먹는 거 이렇게 주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오늘 이렇게 쿠키를 준비했어요. 쿠키를 준비했으면 뭐 하루 종일 시킬 거 아니에요. 앉아, 막 시키고 싶죠. 아예 입양하면 얘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앉아, 뭐 기다려, 짖지 마, 이런 거 다 시키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계속 줄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러면 안 되고, 보통 집에 유리병 같은 거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거는 꼭 사료, 간식일 필요는 없고 사료도 괜찮아요. 사료 같은 거 주셔야 되는데, 이거를 준비해서 유리병에 보통 이렇게 담아두셨다가 얘가 하루에 먹어야 되는 양만 주시면 돼요. 안 그러면은 이걸 보통 막 동물병원 가시면 어머님들 특히 막 강아지 생각나서 이거 담고 저거 담고 막 해가지고 가셔가서 막 주시잖아요. 이런 건 의미가 없고 일정량을 정하셔가지고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보통 이제 뭐 체중, 나중에 이제 체중 얘기도 나오겠지만, 그래서 간식이 크잖아요. 뭐 육포 같은 거 크잖아요. 그럼 그거 다 잘라놓으세요. 잘라놓으셔서 유리병 같은 거, 스타벅스 유리병이라던가 아니면 쬐그만 것들이 있잖아요. 뭐 거기다 담아뒀다가 거기서 하나씩 꺼내주는 거죠. 그래야 되지, 이거를 그냥 한 통째로 하나 주고, 이거 주면은 뭐 솔직히 말해서 육포 이거 뭐 사사미 같은 거 한 5-6개밖에 안 들어있는데 이거 5번 6번 다 끝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실 때는 양을 정해서 주셔야 되고요.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뭐 물고 뜯고 하는 장난감이라던가, 장난감 쓸 때 또 나오는 얘기지만 미키 왔네요. 이제 왔네요 지금. 미키 왔네. 미키야. 네, 안 쳐다보네요. 그래서 일단은 장난감을 쓸 때도 손가락 같은 거를 어렸을 때 쓰시면 안 돼요. 손가락을 이용한 장난은 매우 위험합니다.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 다음에 또 칭찬하는 방법 중에 몸을 쓰다듬어주는 방법이 있는데, 몸을 쓰다듬어 줄 때 그런 얘기 저 많이 듣거든요. 우리 애가 발 만지면 물라 그래요. 아, 우리 애가 뭐 꼬리 만지는 거 싫어해요. 얼굴 만지면 막 으르렁거려요. 이런 거 있는데, 몸 쓰다듬는 것도 이것도 원칙이 있어요. 칭찬해 주는 건데, 몸 쓰다듬는 것도 칭찬이지만 몸을 쓰다듬어 줄 때 이제 예를 들어서 발톱 깎는 거 다시 힘들어 하시죠. 발톱 깎기 힘들잖아요. 발 만지는 거 싫어하고. 한번 그런 안 좋은 기억이 있으면,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어깨부터 시작합니다. 만지는 거를. 그래서 어깨를 만지고 간식이나 사료를 주세요. 그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어깨 밑에를 만지고 간식을 주세요. 그 다음에 그것도 익숙해지면 발등을 만지고 간식을 주세요. 이게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만지는 거에 대해서 익숙함을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발톱 같은 거 깎을 때도 그래서 발톱을 깎을 수가 있어요 저희가. 그러면은 발톱을 하나 깎고 간식을 바로 주세요. 그리고 좀 기다렸다가 진정이 되면 발톱 하나 깎고 또 간식 주고. 그러면 아이들이 알아서 발 만지자 그럼 발을 이렇게 척 하고 이렇게 발톱 깎아달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칭찬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다음에 저 좋아하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아지 이렇게 안아주는 것도 좋고, 뭐 목욕하는 거 좋아하는 애들도 있고, 산책 같은 거 이렇게 산책 나오는 것도 좋아하는 것들도 있고요, 드라이브 좋아하는 애들도 있고, 여러 가지 좋아하는 거 많기 때문에 포상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으니까 다양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집에서 강아지가 제일 좋아하는 거를 1등부터 10등까지 한번 적어보세요. 간식도, 간식 이게 제일 좋아하는 거. 아니면 뭐 드라이브라는 걸 제일 좋아하는데 드라이브 하는 게 2등. 그래서 3등은 산책하는 거. 4번은 뭐 사료라던가. 이런 걸 좋아해서 이런 걸 정해가지고 어려운 거 시킬 때는 제일 좋아하는 걸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짖는 게 문제가 많아, 아이가. 뭐 예를 들어서 불러도 안 와. 미키 불러도 안 왔어요? 그래서 미키가 불러서 왔어. 이게 제일 어려운 거야. 미키야. 왔으면 얘가 제일 좋아하는 거를 주는 거죠.
근데 간단한 거 있잖아요. 기다려는 쉬운 거예요. 기다려 앉아 보통 다 하잖아요, 강아지들. 이런 거는 할 때는 그냥 간단한 거 주는 겁니다. 그냥 제일 안 좋아하는 거, 근데 좀 좋아하는 거. 이런 식으로 보상 순위를 파악해서 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먹을 것으로 지금 계속 제가 먹을 걸 얘기했지만 먹을 거 간식은 무조건 먹을 거 간식으로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무슨 얘기냐면은 어렸을 때는 먹을 거에 반응이 되게 좋아요. 6개월 전에는. 그 6개월하고 1살이 되면은 보통 사회화가 되기 때문에 먹을 거에 반응이 좀 떨어질 수가 있고, 1살이 넘어가면은 먹을 거 반응 많이 안 합니다, 생각보다. 보통 나가거나 집안에 있으니까 산책하는 거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간식을 서서히 줄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2번 훈련을 시켰는데 2번은 다 먹을 거를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은 쓰다듬어 주는 거로 하고, 한 번은 뭐 이제 저런 애들 있잖아요. 비글 악마견이라고도 하는데, 보호자님 누구시죠? 보호자님, 아 예. 죄송해요, 악마견 아닌데 이름이 뭐죠? 댕이야. 한번 불러보세요. 댕이야. 지금 막 모래바람을 일으키면서 다니고 있는데 댕이 한번 불러봐 주세요. 댕이야. 댕이야. 아 예. 여기 아니네요. 안 가네요. 아, 여기 다 말 잘 듣는 아이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훈련시키는 거 아닌가? 그래서 보상순위, 댕이가 제일 뭘 좋아하죠? 댕이 뭘 좋아해요 제일? 네? 황태? 네. 먹는 거를 대부분 많이 순위를 정하는데, 지금 1살이 좀 넘었나요, 아이가? 8개월이요? 지금은 먹을 걸 좀 좋아할 수 있어요. 근데 황태, 아 이거 다른 얘기인데, 황태를 먹어도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여기 한 명. 황태를 먹이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여기 한 분. 다른 분들은 먹이시는 분, 황태 먹이시는 분? 황태 국물이라던가 북엇국 끓여서 많이 먹잖아요. 네이모에 치면 북엇국이 뭐 좋다고. 여기 뭐 안 계세요? 근데 병원 가면 뭐라 그래? 황태 먹이래요? 어떠래요? 별 얘기 없죠. 근데 막 인터넷 그 카페 가면 황태 그렇게 좋다고, 애들 아프면 황태 먹고 기운 난다고 하죠. 근데 황태가, 저도 그런 질문을 정말로 많이 받기 때문에 잠깐 다른 얘기를 하면, 황태는 한국 사람들만 먹어요. 한국 사람들만. 근데 미국에서 먹지를 않습니다. 근데 미국 영양학회에서 황태를 가지고 실험한 논문이 없어요. 근데 이제 황태 같은 경우는 우리면 이게 생선이기 때문에 단백질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국물이 좋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수의사니까 전문가니까 어떤 타당한 근거에 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 그 영양학회에서는 황태를 가지고 연구한 논문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먹여라 말라는 얘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 그냥 음식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황태는 저 개인적으로는 뭐 끓여서 주는 거는 좋을 수는 있지만, 좀 크게 준다던가 이러면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뭐 포도나 양파 이런 거 잘 아시잖아요.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 자두씨 같은 건 먹으면 애들이 이물이 되니까 저희 난리 났네요. 그렇기 때문에 황태는 일단은 먹이셔도 되는데, 먹이되 좀 조심스럽게 먹이시고, 그게 꼭 만능이 있는 뭐 약물이라던가 이런 건 아니니까 주의해서 먹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걸 꼭 인지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보상 순위 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먹을 거 간식 주실 때 이거 아세요 혹시? 강아지들 밥 줄 때 얘네들 얼마씩 줘야 되는지 아시는 분? 네. 얼마만큼 줘야 돼요? 네. 그죠? 밥 주는 거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얘 얼마만큼 주셔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동물병원에. 근데 이제 보면은, 저는 어렵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간단히 설명하면, 지금 강아지 앞에 있으면 강아지 머리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머리 크기? 얼마나 것 같아요? 한번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세요. 이만한가요? 예. 하루에 먹는 양 그만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전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강아지들은 1kg 기준으로 했을 때 1kg 기준으로 했을 때 100kcal가 먹는 양이에요. 하루에 필요한 그 열량이 100kg. 그럼 100kcal가 사료에 얼마만큼 들어있는지 모르시죠? 보통 일반적인 사료들이 있죠. 뭐 내추럴 밸런스, 로얄 캐닌, 뭐 겐 사료, 나우 사료, 뭐 오리젠, 뭐 이제 사료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지만, 보통 사료들은 한 컵, 거기서 한 컵이라고 말하는 거는 120g입니다. 120g. 그리고 그 한 컵이 120g인데 그 계량컵을 많이 못 얻으시죠, 보호자님들이. 그래서 가장 계산할 수 쉬운 건 뭐냐면은, 우리 커피 한 잔씩 마시잖아요. 종이컵 나오잖아요. 이게 80g이에요. 딱 정확하게. 그래서 종이컵 한 컵 반은
그 사료회사에서 적혀 있어요. 한 컵 주라고. 종이컵 한 컵만 주는 게 사료회사에서 말하는 그 포장지에 적혀 있는 한 컵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한 컵은 대략 칼로리가 얼마만큼 되냐면 그냥 보통 사료 종류 되게 많은 거 아시죠? 일반 슈퍼 프리미엄 등급의 사료가 있고, 그 다음에 홀리스틱급이 있고, 유기농 사료가 있고, 그 다음에 고단백 사료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열량은 보통 슈퍼 프리미엄, 일반적인 사료에 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슈퍼 프리미엄보다는 홀리스틱급이 더 높은 사료예요. 그거 항상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슈퍼 프리미엄 기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슈퍼 프리미엄 밑에 이제 프리미엄 사료가 있고, 그 밑에 뭐 마트용 적급 사료라고도 있는데, 슈퍼 프리미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컵이 120g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300kcal예요. 그러니까 얘도 3kg잖아요. 대략적으로 270kcal 정도 먹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계량컵이 없으니까 종이컵으로 한 컵 반 주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간식이죠, 간식. 간식을 얼마만큼 주시면 되냐면 300kcal 먹어야 되는 애들은 30kcal만 먹으면 10%만 주시면 됩니다. 간식은 하루에 그 필요한 양은 10%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10%만 주시면 된다라는 거. 잠시만요. 제가 되는 내용은 대략 이 정도로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훈련할 때 잘 보세요. 미키야, 미키 왜 이렇게 달려들죠? 달려들면 이렇게 칭찬해줘. 잘했어, 잘했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한테 오네요. 이렇게 달려들죠. 이렇게 앞발을 밀어서 보호자님한테 요게 오잖아요. 이때는 절대 간식 주시지 마세요. 이때는 아이들이 오더라도 진정된 상태에서 간식을 주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흥분된 상태에서 간식을 주면은 효과가 많이 떨어져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강아지들은 보호자를 엄마라고 생각해요. 여기 다들 뭐 엄마 자녀분 있으신 분도 계시고 실제로 엄마가 있으신 분도, 어머님이 계시고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그 둘 관계에서는 신뢰 관계가 되게 중요해요. 엄마가 나를 믿어야 되고 나도 엄마를 믿고, 싸울 때도 있지만 저렇게 싸우면 진정시켜 주셔야 돼요. 싸우면 안 되니까. 엄마랑 아들, 강아지들은 일단은 신뢰관계를 쌓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지만 모든 게 뭐가 될 수가 있고요. 그러려면 신뢰관계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일단 강아지들이 어렸을 때 필요로 하는 요구를 들어줘야 됩니다. 그 들어주는 게 되게 많은 게 아니라 5개예요. 5개. 그래서 이거를 동물복지 차원에서 5가지 제5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혹시 동물복지 관련돼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누가 들으셨죠? 네, 동물복지, 여기 지난 수업 들었으니까요. 저기 인터넷 보면 막 이번에 누구지? 고양이를 뭐 해가지고 삶아서 막 600마리를 팔았다는 거 기사 읽어보신 분 계세요? 화나죠? 화나지 않아요? 막 서명운동하고 막 다 막으러 난리 났잖아요. 아니면 막 그 차 뒤에다 끌고 가고 막 이런 애들, 아니면 저기 막 방치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윈스턴 처칠이 그랬잖아요. 한 국가의 국민성이나 발전성을 알려면은 그 나라의 동물 복지를 생각을 하면 알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아직은 동물 복지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인데, 이 복지도 알아야지 복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물 복지의 5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반려동물들은 굶주리지 않을, 소위 말해서 기아로부터의 해방될 자유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간혹 보호자님들이 그래요. 저희한테 와가지고 우리 애가 다리가 안 좋아서 우리 애가 너무 크면 안 될까봐 아예 급식을 적게 먹인다고. 이거는 좋은 건 아닙니다. 사람도 키가 180 넘는 사람도 있고 150 되는 사람도 있고 170 되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강아지들도 체형이, 큰 애들도 똑같은 푸들이지만, 똑같은 비숑이지만 이렇게 체형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강아지 적게 먹는다고 적게 크지 않고, 많이 준다고 너무 많이 크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적정량의 급식을 하셔야 되고, 굶기시면 안 돼요. 굶긴다고 다리가 안 아픈 게 다리가 낫거나 클 애들이 안 크는 게 아니니까. 그 두 번째는 불쾌한 환경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불쾌한 환경이 뭐냐면은, 대소변 같은 거 지금 여기 다 잘 치우시고 계시고 되게 너무 전 놀랐는데, 대소변 집에서 보면 잘 깔끔하게 유지해 주시고,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은 리터박스라고 해서 고양이 모래상자 같은 거 깔끔하게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깔끔하게 항상 유지해 주셔야 되고, 애 털 안 엉키게 여기 미용 다 이쁘게 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불쾌한 환경으로부터 자유고, 세 번째는 통증이나, 애들이 아프면 얘네들은 말을 못하기 때문에 통증 부상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보호자들은 엄마기 때문에, 지금 자녀분들 있으신 분들 똑같을 거 아니에요?
애들 아프면 소아과 데려가시죠. 얘도 똑같습니다. 말을 못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데려가시고 진료를 받는 게 맞고, 노령견이 돼서 6살 이상이 노령견인데 사람 나이로 치면 40살입니다. 그때부터 4살씩 더하면 되는데, 이 노령견이 됐을 때는 문제가 보이면은 보호자분이 느낄 정도의 문제가 보이는 거는 문제가 되게 심각해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6살 이상인 애들이 병원에 온 경우에는 검사를 해보거나 이러면은 진짜 아픈 데가 많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기검진을 해주시는 게 좋고, 저희가 많이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동물병 가기 무섭잖아요. 동물병원 가면 진료 비용 많이 나오고 검사 많이 하고 그런다는데, 조기 진단 할수록 괜찮고, 제가 권하는 방법은 유명한 병원 이런 거 아니더라도 담당이 주치의를 정하셔서 가시는 게 정말 좋아요. 그 주치의가 생기면 오랜 동안 신뢰관계, 선생님과 보호자 강아지끼리의 신뢰관계 생기기 때문에 훨씬 솔직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검사를 하지, 자주 체크 받으면 크게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적은 비용으로 할 수가 있고, 요즘에 여기 보험 드신 분 계세요? 반려보험, 강아지 보험 있는 거 아시는 분? 네. 혹시 보험 가입하신 분 계세요? 보험 없으세요? 솔직히 이건 정말 이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강아지 보험은 한국에서는 아직 정착이 안 돼서 손해율이 높아요. 손해율이 높다라는 거는 보험회사에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나이가 아이들이 어리다고 하면은 보험을 드시는 게 좋아요.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일본에 있는 사보험에서 소위 말해서 실비보험 생각하시면 돼요. 어머님들 아프시면 실비보험 들으셔가지고 병원 가서 보상 받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강아지들도 이제 보험이 실비보험 기준인데, 조만간에 이제 일본에 있는 사보험 회사가 이제 반려동물 회사가 들어오긴 할 텐데,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보험 가입률이 몇 %일 것 같으세요? 맞춰보시겠어요? 보험 가입률이 몇 %일까요?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반려동물 보험료 가입률이 20%밖에 안 돼요. 낮은데 한국은 더 낮죠. 어렸을 때 많이 가입하는 게 좋고, 그래서 그 강아지가 아프거나 이럴 때 안 아프게 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엄마나 보호자로서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복지 관련된 의무죠. 하나는 이제 공포심, 불안감을 안 주는 것도 네 번째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으로부터 자유죠. 얘네들 때리고 혼내고 하면 이거 다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저희가 행동학팀에서 얘기하는 게 칭찬, 보상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좀 개선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자연스러운 본능이에요. 자연스러운 본능 뭐가 있을까요? 강아지들 먹는 거, 노는 거, 그다음에 싸는 거, 배설의 욕구, 그다음에 뭐 사냥하는 거, 강아지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산책 하루에 한 번 이상 시켜주시는 분, 하나, 둘, 셋, 넷, 하루에 2번 이상 시키시는 분, 2번 이상, 두 팀.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왜 산책이 중요하냐면, 산책 통하면 대소변을 해소할 수가 있어요. 산책을 언제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산책은 식후 30분 내외가 제일 중요합니다. 식후 30분 내외. 그래서 밥 먹은 다음에 30분 내에 아이를 데리고 나가세요. 그럼 애들 막 냄새 맡고 다니고 난리 날 거예요. 그럼 보통 대소변을 밖에 다 봐요. 그럼 집에서 절대 안 봅니다. 그 집에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자율급식 하는 게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대소변을 보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이 상황은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대소변 보는 본능적인 건 어디를 찾냐면, 처음에는 보통 자고 일어나서 보통 다 봐요. 대소변을 자고 일어나서. 두 번째는 뭐냐면 푹신푹신한 데서 보통 대소변 봅니다. 그래서 집에서 애들 대소변 가끔 못 보는 애들 있죠. 보면은 보통 카페트, 침대, 그 다음에 뭐 푹신 소파 이런 데다 대소변 보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옷 같은 거, 보호자님 옷 같은 거 가져와서 거기 위에다 대소변 보거나, 이런 거 뭐냐, 보호자 본능 자체가 푹신푹신한 곳. 그러니까 패드 사시면 패드 자체가 되게 푹신푹신하잖아요. 냄새도 있고. 그래서 그런 데다가 보려는 본성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식후 아침에 일어나서, 아니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칭찬할 때 대소변 보자마자 바로 칭찬해 주셔야 돼요. 간식을 주셔야 돼요. 그럼 그곳에다 아마 볼 겁니다. 그리고 산책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항상 행동학 얘기를 할 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산책이에요. 그래서 외국 보면은, 외국에는 도기 워커라고 해가지고 아르바이트로 산책을 막 산책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항상 행동학 얘기를 할 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산책이에요. 그래서 외국 보면은, 외국에는 도기 워커라고 해가지고 아르바이트로 산책을 막 10마리 20마리씩 끌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죠. 그만큼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산책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제 생활화되고
뭐 실생활화 됐는데 한국은 아직도 산책에 대해서는 아이를 이제 보통 어렸을 때가 되게 중요한데 그 4주령부터 12주까지 14주까지가 중요한데 그때 아쉬운 것 중에 하나도 수의사로서 아쉬운 것 중에 뭐냐면 접종할 때 데리고 나가지 말라는 거지. 수의사들이 데리고 나가지 말고 집안에만 있어. 이러다 보니까 사회화 시기가 4주부터 14주까지인데 이때 자극이 많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사회 자극에 풍부하게 자극을 많이 받아야 될 텐데 못 받으니까 애들이 집안에만 있는 거예요. 집안에만 있으니까 그 접종 끝날 때까지 뭐 한 3, 4개월 지나도 집안에서 막 엄마만 찾고 보호자님만 찾고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산책은 최대한 뭐 접종을 하든 중간에 수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하셔서 최대한 빨리 시켜주시는 게 많이 좋습니다. 안고 나가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강아지도 마찬가지. 강아지는 사람보다 집중력이 더 낮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강아지 같은 경우는 한 번 교육을 시킬 때 몇 분 하냐면은 2분에서 3분만 시키시면 됩니다. 더 길게 시키실 필요 없으세요. 2분하고 3분만 시키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2분 3분을 여러 번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렇게 돌아다니고 있죠. 돌아다니는 애들한테 침착해 이거를 기다려 이거를 하루에 한 번 할 때 2분 3분 간식 주고 지금은 이제 보이는 게 없어요 쟤네들은. 근데 이거를 하루에 수차례 하는 거죠. 간식통에서. 그 다음에 이걸 조금씩 시간을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시간 늘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최대 맥시멈이 5분에서 15분 해주시면 되고 하루에 2번에서 3번 정도. 그러니까 대략 한 30분만 교육해 주시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무조건 교육의 마지막에는 꼭 성공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흥분됐어요. 말 안 들어. 기다려가 안 돼. 이건 실패하고 이러면 안 되고 작은 거라도 성취감을 얻어야 돼요. 얘들이 침착하거나 안자가 되거나 기다려가 되거나 하루에 하나씩 이상은 성공할 필요가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저희도 지금 교육을 하고 있지만 이 포인트가 뭐냐면 집중력이 떨어지기 전에 종료해야 되고 마지막은 보호자님들이 저희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하게끔 하는 게 저희의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려동물 행동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저희가 왜 이걸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관련돼서 꼭 성공을 하게끔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보호자님들이 저희 얘기를 알아들으면 정말 기분이 진심을 다해서 기분이 좋아질 겁니다. 예, 그런 것들도 중요하고요. 강아지한테 마찬가지로 아이가 성공하면은 정말로 진심으로 되게 기뻐해 주셔야 되고 또 뭐냐면 제일 이제 많이들 하시는 실수인데 짜증내지 마세요. 아예 못한다고. 저희가 솔직히 여기 잘 못한다고 짜증내지 않는 것처럼 강아지들이 말 안 듣는다고 너 왜 그래 그럼 때리고 막 얘가 뭐 버릇이 없어서 얘가 뭐 불안증이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짜증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탓을 하기 전에 일단은 보호자님들이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고 항상 교육을 할 때는 이게 즐거운 게 돼야지 이게 힘든 스트레스가 되면 자녀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어린아이 사람도 그렇고 강아지도 그렇고 이게 신뢰관계도 형성이 돼야 되고 즐거운 게 돼야 되지 이게 강압적인 게 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은 오히려 반항하고 안 하고 무서워하고 공포심을 갖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이 정도가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시기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보통 뭐 가정견 분양을 한다던가 인터넷 통해서 분양한다던가 뭐 분양샵 충무로나 아니면 동네 뭐 애견샵 뭐 광진구 이런 데 많은데 이런 데 가서 많이 분양을 받으시는데 아니면 캔넬 가서 받으시는 경우도 있고 농장 가서 받으시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일단은 반려견을 입양한 날부터 화장실 교육 시작하고요. 칭찬해 주는 거 시작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경험 사회적인 자극에 풍부하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언제 때부터냐면은 생후 3주령부터 14주 그 시간이 지나도 괜찮습니다. 애들하고 이렇게 많은 자극 같은 것들에 이렇게 노출시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산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산책을 하면서 규칙을 알려주고 칭찬하면서 훈련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사회화가 되면은 지금 걱정하시는 아이가 너무 분리불안이 너무 심하다 너무 짖는다 애들이랑 못 어울린다 저렇게 싸운다 저것도 놀이거든요. 저 싸우는 거 아니에요 보호자님. 저런 거 다 놀입니다. 어느 정도 내가 공격을 하면 이 정도까지만 해도 되는지에 대한 아이가 자기 조절의 능력을 배우는 거예요. 같이 두 마리 키울 때는 얘가 그만하라고 시킵니다. 너 하지 말라고 꼬맹이들 무시하고 그러면 얘가 그거를 느끼는 거예요. 그게 학습화 되는 거거든요. 강아지들 같이 놀면은 물론 이빨을 드러내고 이렇게 노는 것도 있지만 이게 서로 상호 자극을 하면서 학습을 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산책 자주 해주시고 반려동물을 보호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가지고 동물 복지라든가 이런 것들 생각해 주시면은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